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과 직선입니다. 이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처음에 점을 배우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단원 아래 점과 점이 있어요. 점과 점에 대해서 배운 게 뭐뭐 있었어요? 두 점 사이 거리,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뭐 이런 거 배운 거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서 뭘 배우냐면 직선을 배웁니다. 직선의 기본을 배우고 나면 뭘 배우는 거야? 직선과 직선의 관계 배웠죠. 일치하냐, 평행하냐, 수직으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막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뭘 배웠었어? 직선과 점. 이걸 배웠지. 이게 무슨 공식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원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원을 딱 배우고 나면 그 안에서도 뭘 배워? 똑같아. 원과 원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원과 직선. 배운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합쳐가는 작업이거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원과 점. 구성을 이래요. 크게 보면. 도형의 방정식 구성 진짜 대단한 거 없습니다. 기껏 해야 세 정도는 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공식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냐?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원과 원의 관계는 아까 그 6종류가 있고, 그 6개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만들어낸다를 배운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원과 직선으로 간 거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원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직선의 이름은 원에 관해서는 할선이라고 불러요. 왜 할선이냐면 분할했다 그래서. 둘을 분할했다는 컨셉으로 뭐라고 부른다?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요건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났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접선. 원의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할선, 접선.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럼 더 멀어져 버리면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종류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할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선. 오케이? 각각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자, 봅시다. 첫 번째는 판별식 D를 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걸 활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별식 D 요 녀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요거라면 직선을 1차식이잖아요. 원은 아까도 봤지만 2차식이잖아. 그 1차식을 예쁘게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2차 방정식 나오겠지. 그지? 이해돼? 되고 있지? 직선이 1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2차식에다 쏙 집어넣으면 그 2차식이 정리를 막 하면 한 문자를 가진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맨 위에 거 판별식 D가 양수여야 해. 오케이? 두 번째, 얘의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럼 아까와 같은 작업을 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판별식을 적용하면 판별식이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이 경우는 뭐가 될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 괜찮아요? 요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판단. 근데 잘 안 써. 실제로는 요걸 쓰는 일이 별로 없어. 왜? 식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 지금부터 하는 게 진짜인데, 어떤 원과 어떤 직선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아니면 안 만나니, 이걸 판단하는 때는 주로 지금 말한 요걸 사용을 합니다. 해볼게요. 이게 뭔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뭘 사용하면 되겠어? 이거는 뭘 사용하면 될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점이잖아.
그치? 자, 첫 번째 거 봐봐. 이 점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봤더니 반지름보다 짧죠? 맞아요? 반지름보다 작단 말이에요. 오, 그럼 이때는 뭐다? 중심 사이 거리가 뭐보다 작으면 되겠다. R보다 작으면 되겠다. 괜찮아? 두 번째 봐봐. 요거는 여기까지 딱 접선을 내렸더니 뭐가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봤더니 뭐와 같아져? 반지름과 같아져. 그러면 이때는 내가 구한 D와 반지름 같아진 거지. 이때는 접선이 되는 거야. 할선, 접선. 그 다음에 당연히 D가 뭐보다 커버리면 R보다 커버리면 안 만나겠죠. 괜찮겠어요? 여기에 뭐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주어진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는가? 한 점에서 만나는가? 아니면 안 만나는가? 이거를 판단하게 되죠. 아셨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 주제에서 두 번째 주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누구? 요놈. 요놈에 대한 얘기. 누구? 접선.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주제를 바꿉시다.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원과 접선 또는 접선의 방정식 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건가? 오케이? 자, 이제부터 공식을 미치듯이 외워야 됩니다. 1번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중심이 어디겠니? 0,0 즉 원점이겠지? 괜찮아? 중심이 0,0인 원의 방정식이고 그 위에 한 점, 원 위에 한 점이야. x1, y1 이렇게 주어진 경우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뭘 찾기? 접선 찾기. 오케이? 그럼 접선이 어떻게 찾아지냐? 이렇게 찾아져. 외워야 돼. x 곱하기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아니지 이렇게 딱 찾아져. 이게 접선이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고 그 중심이 원점인 걸 알고 있어. 근데 여기 위에 한 점을 찍으래. 알려줬어.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 찾으세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은 누구겠어? 얘겠지. 괜찮겠어? 요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진다. 공식이다. 외우셔야 된다. 아셨죠? 이거는 수능에 들어가.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이거 X가 뭐죠? X1은 알겠는데 X가 뭐죠? 어? X1은 알겠는데 숫자를 미지수지. 아 미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4라는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오케이? 여기 위의 점이 뭐 1, 루트 3이 있대. 이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 원 위의 점 얘가 주어졌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찾으세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1 곱하기 x 그다음에 루트 3 곱하기 y는 4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가 우리가 찾고 싶은 뭐다? 접선의 방정식이다. 졸라 쉽지? 쉬워.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적재적소에서 엄청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 아시겠죠? 됐어. 구하는 방법은 바이블을 참고하세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r제곱이라고 생겼어. 괜찮지? 그리고는 어떤 접선을 찾으라고 하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으래. 오케이? 그러면 이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쓰면 돼. y는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에 더하기 1 이렇게. 괜찮아요? 좀 지저분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원이 하나 있다.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자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을 접선을 찾아서 그럼 기울기 2짜리 접선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고. 요 두 놈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외워놓고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하나 해볼까? 아까 만든 거 똑같이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4라는 원이 있고 여기서 기울기가 2짜리 접선을 좀 찾아보래. 이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2인 놈을 찾으래.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고? y는 2배 x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r이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m제곱하면 4잖아. 그래서 여기 5. 요 방정식이 우리가 찾는 방정식. 되셨어요? 괜찮은가요,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 녀석들의 확장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중심이 어디야? 원점이지. 그래서 너무 쉬워. 이제 중심 이동한 경우를 보자고. 세 번째. x 빼기 a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에 이퀄 r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오호. 거기서 마찬가지로 또 원 위의 점 x1, y1을 주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찾으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 갑니다. x1 빼기 a x 빼기 a 더하기 y1 빼기 b y 빼기 b 하면 뭐가 돼? r제곱이 돼. 이렇게. 괜찮아요? 요게 우리가 찾고 싶은 뭐다? 접선의 방법입니다. 됐어요? 물론 이걸 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저 제곱인 거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를 원으로 바꾸고 제곱인 거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를 원으로 바꾸고 r제곱 막 이렇게 외우는데 저렇게 외우면 실제로 잘 적용 안 됩니다. 그냥 외워놓으세요. 좀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그죠? 공부를 하기로 맘먹었는데 이 정도 못 외우면 되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똑같이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에 더하기 y-b의 제곱에 이퀄 r 제곱으로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뭐인 직선을 찾아라?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찾아라. 오케이? 그러고 나면 얘가 뭐다?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도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 돼. y 빼기 b에 m에 x 빼기 a에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에 m제곱에 더하기 1. 요거는 사실은 외운다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뭘로 가게 되면 도형의 이동까지 배우고 나면 아 저게 저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좀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따라 들어오셨나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동시험 문제가 이걸 이용하면 엄청 쉽게 푸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두 접점을 잇는 직선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도 외우기가 쉬우니까 반드시 외워두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고난도 시험 많이 보는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에 보세요. 무슨 상황이냐면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원바퀴가 이렇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직 시작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리겠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두 개의 접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접점 두 개가 등장한 거예요. 접점 두 개가.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접점을 잇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자주 나와요. 오케이? 따라가고 있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찾냐? 주어져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주어질게요.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이퀄 r 제곱. 중심이 다시 뭘로 간 거야? 원점으로 간 거야. 중심이 원점이고 요 점이 뭘로 주어지냐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A, B로 주어진 거야. 원밖에 한 점. 괜찮아요? 그래서 원밖에 한 점에서 두 개 접선을 날리고 발생한 접점 두 개를 쭉 연결한 이 노란색 직선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 이제 외워야 되는 거지. 여기 뭐냐면 AX 더하기 BY는 R제곱으로 등장을 해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고 있어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또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딱 외워놓읍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주제가 뭐냐면 그냥 원 밖에 한 점을 주고 그 점을 지나는 원의 접선을 찾아라. 찾는 문제가 있거든요. 얘는요 진짜 말 그대로 케바케예요.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요 심지어는 1번 공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2번 공식 쓰는 경우도 있고요 3, 4번 공식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상황에 맞춰서. 또는 뭐 판별식을 쓰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막 기타 등등등등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건 좀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셨어요? 결국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게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쭉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영상 다 공유해 줄 거야. 안 찍어도 돼. 오케이.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를 원과 직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원과 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원과 원에서 등장하는 녀석이긴 하니까 이것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좀 외우세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되게 많이 얘를 썼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외워놓고 쓰다 보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깨닫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다 보니까 보세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원이 이렇게 주어졌어. 오케이? 이게 원 1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y에 플러스 c는 0으로 주어졌고 이게 2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2원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a 다시 x에 더하기 b 다시 y에 더하기 c 다시가 얼마야? 0인 거야. 괜찮아요? 따라들 보셨나요? 괜찮죠? 그랬을 때 이 두 원의 교점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한 거잖아. 이렇게 이 두 개 발생한 거잖아. 오케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돼. 지금 일단 그냥 외워놓고 하려고 하는데 집중합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y에 더하기 c에 예전에 직선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더하기 k 곱하기 x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에 더하기 a 다시 x에 b 다시 y에 c 다시 이렇게 해놓고 0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야, 내 생각을 해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종류가 많아.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원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긴 직선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문제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분석을 해봤더니 잘 봐. K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더 이상 원이 아니지. 그치?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날라가 버리잖아. 그럼 뭘로 바뀌어버려? 직선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뭐다? 직선이 돼.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 아이고.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데? 아까 봐봐. 원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 요 직선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이 식의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잘 생각해봐.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겠다는 소리는 쉽게 얘기하면 앞에 식에서 뒤에 식 빼겠다는 거잖아. 그치? 앞에 식에서 뒤에 식 빼버리면 직선이 나오면서 그 직선이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k가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얘는 여전히 원이에요. 왜냐면 제곱항 두 개가 계수가 같은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뭘 표현 못한다, 요거는 표현을 못한다, 막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이해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져. 알았어? 이 기본을 싹 익혀놓고 책 한번 보고 읽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왜 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원을 표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 주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라.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가. 원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공통현이라고 하면 얘에서도 현이고 얘에서도 현인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놈을 구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집중. 자, 갑니다. 구하는 방법은 순서로 정해줄게요. 첫 번째, 중심이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무조건 뭐부터 하냐?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 요게 1이야. 오케이? 1번 공통현의 방정식. 방금 배웠잖아. 공통현의 방정식. 원에서 원을 빼가지고 직선 하나 찾아. 그게 뭐다? 공통현이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뭘 찾냐? 원의 중심에서 그 뭐까지를? 그 공통현까지 거리를 구해. 얘가 2번이야. 요건 뭘 이용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지. 괜찮아요? 세 번째, 얘는 알아 우리가. 뭐야? 반지름 R이잖아. 괜찮겠니?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뭘 하시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무슨 길이가 보이죠? 요 길이가 보이겠지. 요 길이가 세 번째야. 괜찮아? 세 번째에서 구해진 요 반토막 길이를 곱하기 2배 하면 뭐가 나와? 공통면의 길이가 등장을 해. 됐어요? 됐습니까? 됐죠? 휴, 주제가 좀 많습니다. 자, 마지막은 공통접선에 관한. 공통접선은요, 여러분 아시라고 모르겠는데, 아까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통접선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4개. 공통접선 어떻게? 둘 다의 접하는 접선, 요거. 그 다음에 뭐? 요거. 또 뭐? 요거. 그 다음에 뭐? 요거. 이렇게 4개 나와요. 그리고 두 원이 만나질 않잖아? 떨어져 있잖아? 그럼 뭐해? 공통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4개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왜 접하는 거? 요거. 요 경우는 공통접선 몇 개? 3개.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공통점수 몇 개밖에 못 그려요? 두 개밖에 못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세 번째 갑니다.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게 네 점을 했어요. 그럼 공통점수 몇 개밖에 못 그려요? 한 개. 이렇게.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완전히 들어가 버리잖아. 이렇게 안 만나게 들어가 버리잖아. 공통점수는 그래 못 그려요. 못 그립니다. 공통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그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른 공통접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여기까지가 뭐다? 원과 원의 위치 관계다. 원과 원, 원과 직선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